10년 동안 쌓은 공든탑이 13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폭군에서 몰락한 왕이 됐지만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6년 9월 9일 브라질 마나우스에 위치한 숲속의 작은 마을에서 조제 알도 다 실바 올리베이라 주니어가 태어납니다. 알도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벽돌공인 아버지가 혼자 돈을 벌어 5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죠. 알도의 왼쪽 뺨에는 긴 흉터가 있는데 이는 갓난아기 시절에 바베큐 그릴에 부딪혀 난 상처로 이 흉터는 지금 알도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죠. 알도는 어릴 때부터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공을 차면서 놀았고 자연스레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Eu jogava até bem, eu acho que eu joguei em alguns clubes, jogava em escolinha, né, fraldinha. E eu tinha sempre umas boas medalhas, troféu de quando eu jogava. E meu ídolo desde criança sempre foi o Maradona, eu sempre fui fã do Maradona. Não pelo fato dele ser brasileiro, mas sim argentino, mas eu não gostava do futebol dele. 그런데 길거리 축구에서는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서로 경쟁심이 너무 치열했고 문제가 생기면 이를 주먹으로 해결했죠. 알도도 경쟁심이 강해 폭력성을 드러냈고 싸움을 피하지 않았는데 Desde moleque tinha uma rivalidade, então sempre rolava uma briga. Acho pela violência que eu tava jogando, né? Eu acho que eu tava esquecendo um pouco mal. E eu acho que de jogar futebol, eu esqueci um pouco do sonho. Então, tava batendo mais do que jogando. Então, eu acho que ele viu e falou: rapaz, eu acho melhor tu ir pra luta que vai dar mais certo que no futebol. 이런 알도의 성격은 아버지를 닮은 것이었습니다. 알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술만 마시면 어머니와 다툼이 있었고 결국 부모님은 갈라서게 됩니다. 누나 둘은 어머니를 따라갔고 알도는 아버지를 따라갔죠. 그의 폭력성을 지켜본 코치의 권유로 카포에라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카포에라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이 자신에게 주짓수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권유했고 알도는 주짓수 도장을 찾아갔죠. 첫 주짓수 수업을 마친 알도는 주짓수를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는 재능이 있었고 체육관 관장은 알도의 재능을 포착해 그를 체육관 장학생으로 키웁니다. 몇 년간의 수련을 거친 뒤 알도는 그동안 아버지를 따라 현장 일을 해 모은 돈으로 17살이 되던 해 주짓수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꿈 하나만을 가지고 리우데자네이루로 떠납니다. 리우에 도착하자마자 평생 보고 싶었던 바다를 처음으로 본 알도는 성공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알도는 BJ 팬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안드레 페데네이라스를 찾아갑니다. 안드레는 알도의 사정을 듣고 그를 자신의 노바유니온 체육관에서 지내게 해줬죠. 노바유니온은 종합격투기 체육관이었는데 주짓수를 배우러 왔던 알도는 무에타이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흥미를 느낍니다. 알도는 타격도 배우기 시작했고 당시 체육관의 타격 코치로 있었던 UFC 파이터 페드로 히조는 알도를 보고 깜짝 놀랐죠. Mas ele desde o começo mostrou uma habilidade, aprendeu muito rápido, né? Aprendeu muito rápido kickboxing. 알도가 체육관에서 지낸다는 걸 알게 된 동료들은 알도를 도와줬고 이렇게 알도의 탁월한 재능과 주변의 지원으로 알도는 2004년 드디어 종합격투기 프로 무대에 데뷔합니다. 데뷔전을 이기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죠. 드디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된 알도는 닥치는 대로 경기를 뛰기 시작했고 3년 동안 11경기를 가져 10승 1패라는 전적을 거둡니다. 마침내 2008년 경량급의 UFC, WEC에서 알도를 영입합니다. WEC 데뷔전 상대는 슈터 챔피언 출신의 페케토. 알도는 챔피언 출신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칩니다. 알도는 만나는 상대마다 폭력적인 경기력으로 상대를 박살냅니다. 그는 WEC 입성 후 불과 1년 만에 4연속 KO 승리를 거두고 컵 스완슨을 상대로 패더급 타이틀 도전권을 걸고 만나게 됐고 타이틀샷을 따냅니다. One of these men will probably get a shot at the champ and right off the bat, it is over. 스완슨을 꺾고 5달 뒤 알도는 챔피언 마이크 브라운을 상대로 WEC 패더급 타이틀전을 가집니다. 브라운은 패더급의 절대 강자였던 유라이아 페이버를 2번이나 무찌른 명실상부 패더급 세계 최고의 선수였죠. 그런데 브라운의 레슬링이 알도에게 통하지 않았고 알도가 오히려 그라운드에서 브라운을 잡아내고 WEC 패더급 챔피언에 등극, 세계 최고의 패더급 선수가 됩니다. 알도는 1차 방어전에서 페이버를 상대합니다. 잃어버린 채 판정승을 거둡니다. 2차 방어전 상대는 브라운을 꺾고 올라온 매니간 브리안, 그 역시 알도의 상대가 되질 못했고 알도가 2라운드 KO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UFC가 WEC와 완전 합병하면서 패더급 로스터가 UFC로 흡수됐고 알도는 WEC 챔피언 자리를 이어받아 2010년 11월 UFC 초대 패더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UFC에서도 폭군의 통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시 UFC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이 모였던 UFC 129 이벤트에서
알도는 마크 호미닉을 상대로 그의 UFC 초대 타이틀 방어전을 가졌고 후반에 살짝 위기가 있었지만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둡니다. 알도는 2차 방어전에서 라이트급 타이틀 컨텐더 출신의 케니 플로리안와저 완벽한 운영으로 만장일치 판정으로 잡아냈죠. 3차 방어전 상대는 무패의 젊은 레슬러 체드 맨데스. 알도는 메이저 무대 입성 이후 처음으로 조국 브라질에서 경기를 가집니다. 맨데스가 알도의 백을 잡고 슬램을 하려 했는데 알도가 케이지를 잡는 반칙을 합니다. 맨데스가 다시 테이크다운을 시도했지만 알도가 방어했고 이대로 라운드가 끝나나 싶었던 찰나 알도가 맨데스의 그립을 풀어내자마자 니킥으로 버저비터 KO승을 거둡니다. 알도는 4차 방어전에서 전 라이트급 챔피언 프랭키 에드가를 만납니다. 위체급 전 챔피언의 침공은 알도에게 있어 가장 위협적인 관문으로 보였죠. 하지만 알도의 경기 운영 능력은 이미 경지에 도달한 상태였고 알도는 에드가를 상대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둡니다. 사실상 체급을 완전히 정리한 알도. 같은 해 8월 또 한 명의 라이트급 선수 앤소니 페티스가 알도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런데 페티스가 시합을 얼마 안 남기고 부상을 당했고 이 자리에 당시 3연승 중이던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대체 선수로 투입됩니다. 정찬성의 상승세가 무서웠지만 도박사 배당률은 사실상 이 경기를 미스매치로 평가했죠. 알도가 1라운드 첫 레그킥을 차다가 발이 부러지고 3라운드 후반 정찬성의 기세에 살짝 당황하기도 했지만 4라운드 정찬성이 훅을 날리다 어깨가 탈골됐고 알도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정찬성을 피니시 시킵니다. 리카르도 라마스를 만장일치 판정으로 꺾고 6차 방어에 달성한 알도. 같은 해 10월 다시 한번 리우에서 맨데스와 2차전을 가집니다. 1차전 때 알도의 케이지 그립 반칙이 있었고 알도에게 패한 뒤 타격까지 장착한 맨데스는 5연승 중 4KO승이라는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둘의 배당률은 1차전보다 훨씬 좁혀졌는데요. 타격에 자신감이 붙은 맨데스는 1차전과 달리 타격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Bounces right back to big left hook by Jose Aldo. Oh my! That was way after the buzzer. 맨데스에게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둡니다. 25승 1패, 타이틀 7차 방어. 조르주 생페레가 은퇴한 당시 알도는 패더급을 넘어 파운드 포 파운드에서도 존 존스와 1위를 다투는 어쩌면 역대 최고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악몽 같은 남자가 나타납니다. 2015년 1월 알도는 단 한 경기를 보기 위해 UFC 파이트 나이트가 열리는 보스턴 TD 가든에 착석합니다. 그 경기는 바로 메인 이벤트 코너 맥그리거의 경기였죠. 맥그리거는 당시 화려한 입담과 화끈한 경기력으로 떠오르고 있던 라이징 스타였는데요. 맥그리거는 상대를 TKO로 잡아내고 관중석에 있는 알도에게 달려갑니다. 알도의 다음 상대는 맥그리거가 됐고 UFC는 이 경기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7월 경기였는데 3월부터 월드 투어를 시작했죠. 맥그리거는 월드 투어 내내 알도를 향해서 쉬지 않고 도발을 했고 알도는 서서히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11일 앞두고 알도가 갈비뼈 부상으로 아웃됐고 맥그리거가 대체 선수로 들어간 맨데스를 KO로 잡아내면서 잠정 챔피언에 등극. 알도와 맥그리거는 통합 타이틀을 걸고 2015년 12월 UFC 194인 메인 이벤트에서 맞붙습니다. 10년 무패, 타이틀 7차 방어, 폭군 조제 알도. 알도는 자신이 패더급의 왕이며 맥그리거는 그저 광대에 불과하다고 자신했는데요. Conor, relax and 알도는 리매치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맥그리거는 라이트급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맥그리거가 자리를 비운 사이 2016년 UFC 200에서 알도는 에드가와의 2차전이자 잠정 타이틀전을 가져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고 잠정 챔피언에 등극. 2주 뒤 맥그리거가 패더급 벨트를 반납하면서 다시 정식 챔피언에 오릅니다. 다시 왕권을 차지한 알도의 다음 상대는 11연승의 젊은 도전자 맥스 할로웨이. 경기는 리우의 왕, 알도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열렸고 알도는 리우 무패 행진을 이어가려 했는데 3라운드 할로웨이의 펀치에 이은 파운딩에 TKO 패배를 당합니다. 알도는 같은 해 라마스와의 2차전으로 복귀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죠. 타이틀 도전자였던 에드가가 부상으로 아웃. 알도가 대체 선수로 다시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이는 욕심이 부른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고 알도는 1차전보다 더 압도당하며 이번에도 3라운드를 넘기지 못합니다. 뼈아픈 2연패, 10년 무패를 달리던 폭군 조제 알도 시대의 끝. 맥그리거에게 패할 때만 해도 부정했던 그의 전성기의 끝은 할로웨이에게 당한 2연패로 확실히 막을 내립니다. 그래도 알도는 아직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승을 달리던 제레미 스티븐스와 헤나토 모이카노를 연달아 TKO로 잡아내는 또 하나의 신성에게 판정패를 당하며 챔피언 자리에서 더 멀어집니다.
더 이상 패더급에서 챔피언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알도. 이대로 은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알도는 은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도전을 선택했죠. 알도는 벤턴급으로 갑니다. 패더급에서도 감량고가 컸던 알도가 벤턴급을 뛸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알도는 직전 경기에서 타이틀전을 뛰었던 말론 모라에스를 상대로 벤턴급 데뷔전을 가집니다. 3라운드 동안 치열한 경기를 펼쳤고 판정단의 손에 승패가 넘어갔는데 판정단은 2대1로 모라에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알도는 크게 낙담했죠. 하지만 판정 논란이 불거졌고 Cejudo says, I want Aldo. I think Jose Aldo win. I mean, how many people in here think Jose Aldo won the fight? Most of the room thinks that Jose Aldo won the fight. 데이나 화이트는 알도에게 타이틀전을 줍니다. 2020년 5월 UFC 250에서 챔피언 헨리 세우도와 싸우게 된 알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터집니다. 알도는 출국할 수 없게 됐고 알도의 자리에는 도미닉 크루즈가 들어갔죠. 세후도가 크루즈를 꺾고 은퇴를 선언. 벤더급 챔피언 자리는 공석이 됐고 알도는 같은 해 7월 신흥 강자 페트리안을 상대로 벤더급 타이틀전에 나섭니다. 알도는 두 체급 챔피언을 노렸지만 얀의 끊임없는 압박에 서서히 무너지더니 5라운드 TKO 패배를 당합니다. 커리어 처음으로 겪는 3연패. 3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알도의 나이. 그럼에도 알도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고 랭킹 4위의 로폰트까지 잡아내면서 3연승을 거두고 다시 타이틀샷을 정조준하는데 이번에 그의 앞길을 가로막은 건 UFC 역대 최고의 카디오를 가졌다는 메랍 드발리시빌리였고 알도는 메랍의 16번의 테이크다운을 모두 막는 여전히 완벽한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자랑했지만 경기는 판정패를 당합니다. 약 한 달 뒤 아들이 태어난 날 알도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는 UFC와 계약상 한 경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MMA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말했고 2023년에만 10원 경기를 포함해 3번의 복싱 경기를 뛰었죠. UFC는 은퇴한 알도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고 헌액식에서 오열하는 알도의 모습은 많은 팬들의 심금을 울렸죠. 알도는 브라질 리우에서 UFC에 깜짝 복귀합니다. 복귀전에서 6연승의 신성을 압도하는 클래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의 기량은 분명 예전 같지 않았고 UFC 315에서 에이먼 자하비에게 만장일치 판정패. 거기다 벤더급 체중을 맞추지 못해 패더급으로 경기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선수로 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알도는 은퇴를 발표합니다. 예고된 은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도는 같은 해 10월 조국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이벤트에서 공식적으로 은퇴식을 가지면서 약 21년 동안 껴왔던 글러브를 벗고 옥타곤 위에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조제 알도 스토리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